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요즘 참 자주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 고물가 행진 때문에 네. 팍팍해진 민심입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최근 1년 동안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3.7%에 그쳤습니다. 네.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서 무려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치고요. 전문가들은 이 고물가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네. 지갑이 얇아진 것을 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 16년째 작은 정성을 모아서 성금을 전하고 있는 인천 계산구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흔히 쪽방촌 하면은 형편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그 주민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16년째 기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16년 전에 한 쪽방촌 주민분 중에 이제 몇 분이 우리가 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좀 미안한데 조금이라도 좀 모아서 어디에 성금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모아진 작은 돈이 마중물이 됐다 그래요. 네네. 지역 내에 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한 복지단체가 매년 12월이 되면 2주간에 걸쳐서 그 지역 안에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 재활용 센터, 노숙인 쉼터 이런 곳들을 성금함을 찾아서 성화봉송하듯이 릴레이로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 해에 63만 원이 모여서 성금을 전달했는데 네. 올해는 늘고 매년 늘어서 221만 원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네. 16년 동안 총 전달한 금액을 보니까 2,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 정말 귀한 그 돈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그야말로 존경심이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서 이렇게 성금을 내게 된 겁니까? 네, 제가 만나고 온 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11시간 동안 손수레에다가 폐지를 모아서 팔고 있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이렇게 폐지를 모아서 100kg을 폐지를 모으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올해 성금으로 3만 원을 냈다 그러거든요. 일주일치 일당을 성금으로 낸 겁니다. 또 제가 찾아가 본 곳이 매일 오전에 자활근로 사업장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볼펜을 조립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근로비를 아껴서 나눔에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70세 올해 칠순을 맞으신 한 어르신의 얘기가 가슴에 남았는데 14년째 이 자활근로 하면서 매년 성금 모금에 동참을 해왔는데 성금 낼 때마다 더 많이 내놓지 못해서 부끄럽다. 그런 말씀 전해주시면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남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의 마음은 돈 액수를 떠나서 마음의 온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역시 나눔은 물질보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고물가 시대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 소식은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 MZ세대들의 신앙 수련회 소식입니다. 네. 급변하는 이 다음 세대의 선교 상황 속에서 네. 선교 이 신앙 캠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학창 시절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아마 겨울방학 수련의 추억들이 좀 있으실 텐데 네. 그런데 이런 캠프에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급자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캠프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요즘에는요, 도심 한복판에서 캠프가 개최되고요. 뭐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까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네. 저녁에만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퇴근하고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프 주최자가 사전에 계획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참여자가 처한 상황에서 참석할 수 있을 때 참여하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마련된 거죠. 이른바 요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같은 방식인데 저는 아주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수련회 형식과는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또 뭐 어떤 다른 변화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훈련, 소그룹이라는 이야기 레디온을 통해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바로 이 점을 반영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단체로 미션을 수행한다든지 또 집중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 나눔 시간을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캠프 기간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캠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캠프 이후에 케어도 중요합니다. 네. 학교라든지 직장, 저마다의 일상에서 기도 모임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프터 케어가 이루어지는 캠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캠프 마무리된 후에 신청을 받아서 화상으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자기 직장, 자기 캠퍼스에서 소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캠프 방식도 다양해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젊은 날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하네요. 네, 최기영 기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